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목이 왜 이렇게 살짝 갔어? 성북길비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예,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조금 바빴고요. 음? 예, 그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음?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내가 책. 빌린 책.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1월 11월이야 벌써. 11월 3일. 음? 이번 주는 좀 녹음이 이틀 늦어져서 금요일 밤 그러게요. 9시입니다. 네. 요즘 제가 계속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네. 이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네요. 기류의 작가. 진짜로. 근데 예. 이제는 조금 힘들어.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경북 청도에 있는 청도 도서관에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 강의를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청도에서 10시 반 강의예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여기서 제가 7시 5분에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러면 동대구역에 한 9시 정도 도착하고요. 그러면 9시 15분에 동대구에서 청도 가는 무궁화를 타요. 예. 그래서 무궁화를 타고 한 30분 또 달려가서 청도에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청도 도서관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뭐 힘은 드는데 재밌었어요. 오늘도. 저는 학부모 강의는 항상 재미있어. KTX 우수회원 음? 이런 거 아니세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엄청나게 그런 거. KTX나 SRT나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정말 교통이 편해져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건 맞아. 아침에 그렇게 가서 청도 가서 강의하고 오후 내가 5시에는 서울에 도착했으니까 집에. 진짜 좋아. 아니 지난주에 또 굉장히 막 맞아요. 예, 뭐 곡성 갔다가 제주도까지 화순 가셨잖아요. 갔다가 예. 제주도는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요. 아이고. 이번 주는 청도 말고 또 어디 가셨습니까? 이번 주는 청도도 갔었고 그리고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가서 또 강의하고 오고 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도서관 많이 다녔고요. 또 한 군데 어디 간 데 있는 데는 거기는 제가 이름은 얘기는 안 하려고요. 가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왜 상처를? 대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네. 진짜 제가 멘붕이었던 게 아무리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안 듣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한 학기 동안 매주 다른 이제 외부 명사 초청 특강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매주 그냥 이렇게 와서 근데 그래서 이제 섭외하신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과목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평가가 없고 그냥 PF, 패스 페일. 그냥 낙제냐 아니냐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출석만 다 하면은 무조건 다 이거는 그냥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과목이래요. 자, 이런 과목의 문제는 뭐냐면 네. 제가 가서 강의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 왜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보면 그 안에 전혀 내가 원치 않은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어제. 내가 무슨 와사비 무슨 과자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 초코파이를 원하는데 웬 와사비가 하나 와가지고 떠들고 있네. 아니 그래가지고 심지어 내가 너무 그랬던 게 나는 이 친구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내가 좀 중간에 센 개그를 한 몇 번을 해봤어요. 네. 작정하고 한번 웃겨보려고. 아무도 안 웃는 거야. 깨달았지. 아무도 안 듣고 있구나. 교수님이 처음 들어갈 때, 교수님도 약을 좀 치셨어. 뭐라 그러냐면은, 시험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과제는 그냥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내는 거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들으면서 아마 노트북을 켜놓고 강의를 이렇게 받아 쓰면서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하시라 그래서, 네, 그런데 내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친구들이 지금 노트북을 켜놓고 내 강의를 듣고 있는지 딴 작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받아 적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앞부분은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가다가 뒤에 가서 요거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싶은 대목을 살짝 짚어주면 사람들이 그거를 메모를 보통은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다다다다다 계속 메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메모가 아니라 과제를 하고 있는. 근데 하여튼 어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코로나 3년 이후로 이제는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우리는 너무 쉬워졌구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졌구나. 나 이거 너무 사실은 좀 비참했어. 정말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비참했어요. 비참해서 이런 강의는 내가 이제는 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한두 명은 정말 열심히 듣고 막 이렇게 좋았습니다 뭐 이런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도서관 가면 강의 가면요. 네. 오늘은 진짜 감동이었던 게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청도를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사인 받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는데 어제는 참 300명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서 아무도 와서 사인이라거나 사진 찍자 아무도 그런 사람 없고 다 그냥 가거든. 근데 여기는 도서관은 가면 이제 줄을 서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데 이렇게 딱 펼쳐 보이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이분이 사신 거예요, 책을. 2017년도 봄에 이걸 사시면서 거기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2017 그러면서 김민식 PD의 방송 정상화 투쟁을 응원하며 하면서 그 책을 사서 그 앞에다가 본인의 그걸 소회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동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본인이 5년 전, 6년 전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이렇게 서점에, 그러니까 자기 그 방에 서가에 꽂혀 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더니 그 저자가 우리 동네에 온대. 경북 청도에 온대. 청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도까지 이 저자가 온단 말이야.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네. 막 그런 분들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 집중력, 예전에 도둑맞은 집중력 때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강의를 하는데, 긴 강의도 아니고 1시간 강의인데 그 1시간 동안 그걸 안 듣고 노트북으로 다른 걸 한다라는 걸 보면서 하여튼 많이 힘들었어요. 딴 얘기 합시다. 우울하다. 너무 우울했어. 왜? 오늘 청도는 좋았잖아요. 청도는 좋았지. 청도 무슨 도서관? 그냥 청도 도서관? 그냥 청도 도서관. 청도 좋은 도시네. 청도 가서 좋더라고요. 또 오늘 관장님하고 다들 또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반응도 좋고 하니까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어탕 이렇게 먹었는데 몰랐는데 청도가 유명한 게 3개가 있더라고요. 소싸움. 그렇지. 역시 우리 박동원 부장. 그거밖에 몰라요. 소싸움. 하나가 더 있어. 청도 반시. 반시? 홍시. 알아요. 그치. 청도 반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청도 반시가 유명하고 그리고 청도 반시가 또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청도 반시는 씨가 잘 없대요. 나도 청도 반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청도 반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청도가 추어탕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추어탕 맛있게 잘 먹었어 하여튼. 청도 저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내가 빌린 책 얘기 좀 해봐야지. 우리 박동원 부장님 도서관에서 빌려서 어떤 책 읽으셨나요? 요즘에 갑자기 좋아 보이는 책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거 되게 복 아니야? 독서가의 복이 읽고 싶은 책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 책을 많이 빌려가지고 막 옆에 쌓아놓고 조금씩 보다 보니까 끝낸 책은 별로 없고 괜찮아. 완독에 대한 부담 없지. 그렇게 건드린 책 중에서 좀 얘기해 줄 만한 책은 뭐가 있을까? 이번 주에 사실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책은 인디워커라는 책입니다. 오, 인디워커 뭐예요? 인디워커. 내 얘긴데. 구조조정 당해서 혼자 일하는 사람. 책의 내용은 뭐예요? 제가 아직 한 반 정도를 사실은 읽진 않고 들었어요. 우리 참 박동원 부장님은 이 윌라 오디오북을 되게 좋아하셔서. 네, 윌라로 듣는데
잠깐만. 윌란 한 달에 구독료가 얼마야? 9,900원인데요. 그런데 알았어. 이런 거 팁인가? 좀 왜? 부담돼서 끊어야겠어요 하면 갑자기 가격이 또 내려가더라고. 그럼 일단 한번 가입했다가 끊는다 그래야 되나? 아니 근데 뭐 나는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야, 알았어. 예. 예스24는 5,500원에 들려주기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게는 이제 약간 기계로 읽는 거라서 그지? 예. TTS라서 윌라 오디오북. 알았어. 아니 나는 하도 우리 박동 부장님이 윌라 얘기하니까 이제 나도 솔깃해지네. 욕심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책 인디워커. 이 책은 그래가지고 좀 듣다가요. 근데 이 오디오북의 단점이 또 있어요. 오디오북은 뭐야? 선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거는 구조를 좀 봐야겠다. 그러면 이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라도 찾아보거든요. 그렇지. 근데 마침 이거는 도서관에 있어서 그 책을 빌려서 이렇게 한번 살짝 맞춰봤더니 이거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책이구나. 왜? 앞뒤 연결 구조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듣다 보니까. 이 저자가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도식화해 놓은 게 꽤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냥 궁금한데 네. 인디워커 그럼 그냥 혼자 일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작업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맞아요. 뭐가 그렇게 개념이 복잡해서 그림까지 필요로 해? 아니에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듣다 보니까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 유명한 책인데 읽지 못했어. 그렇죠. 유명한데 읽지 못한 그게 보통 클래식이라고 우리 하지. 알고 있는 그 고전이지. 근데 시다르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아니 시다르타 얘기가 뭐 많이 나오는지는 않는데 시다르타의 핵심적인 어떤 구절을 가지고 책의 구조를 잡았던 거더라고요. 뭔데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목차가 보면 그 시다르타 책에 나오는 얘기들로 구절들로 목차를 삼았어요. 근데 인디워커에게 필요한 덕목을 그 시다르타의 구절로 끼워 맞췄고 그래서 들을 땐 몰랐는데 이 책을 딱 펴보니까 책 첫 페이지에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알며 단식할 줄 압니다. 라는 그거 진짜 시다르타 얘기잖아. 이 세 줄이 나와요. 도입부에.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롤로그 넘어가고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 자립적 직업인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이런 인디워커의 시대냐. 슬로우 커리어라는 말이었구나. 그걸로 처음에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다르테에 나오는 사색한다, 기다린다, 단식한다. 요 세 개를 목차 제목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색한다라는 거는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위대한 나를 빨리 발견해라. 사색을 통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린다인데 그 직장 안에서 인디워커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식한다. 기회가 오기를 단식한다는 거야. 단식한다는 이제 두려움에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나와서 자세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아직 안 읽었어요. 단식한다는 나는 딱 듣고 내가 한 생각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헐적 단식은 뭐예요? 세 끼 먹던 거 두 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세 끼 먹던 거 두 끼로 줄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거든. 나는 회사 다니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건 뭐냐면 회사 다닐 때는 은근히 많은 소비가 있어요. 왜냐면 월급이 있으니까. 근데 나오게 되면 저절로 소비 단식이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는 월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버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되니까 쓰는 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나의 욕망을 오히려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마치 단식하는 것 같은 나의 욕망을 줄이고 사는. 근데 그것도 난 되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
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절제하고 단식하면 음. 예, 그것도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도 많이 벌어서 자유가 되는 게 있고 절제해서 자유가 되는 그렇지. 게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 그냥 몇 가지 사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커리어라는 말의 어원 아세요? 몰라요. 아니 우리 통계 뭐야? 출신에 우리 그런 거 몰라. 몰라? 어,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24년 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커리어는 어? 그 라틴어 까루스에서 나온 말인데 로마 어? 시대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마차 경주 트랙을 의미를 한답니다. 예, 배너 오, 보면 나오죠? 예, 어.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속력으로 내달리며 장애물을 피하고 마차가 전복되지 않으려 애쓰는 과정. 야,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러면 까루스에서 커루셀이 나온 건가? 왜 회전목마를 크루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CAROUS. 왜냐면 크루스, 그게 네, 말들 달리는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니까. 하여튼 네. 까루스, 커루셀.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 경력이라는 말 속에는 전속력, 음, 경쟁 이 두 음. 가지 개념이 내포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면 추구하는 게 뭐죠? 패스트 커리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빨리 이겨서 그렇지, 높은 자리 그렇지. 오르는 거. 음, 그런데 이러다 음, 보니까 모든 부작용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음, 예.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다가 번아웃 음, 되고 그렇지. 예, 이러는 느리게 가야 돼, 것보다 지금 같은 예, 시대는. 그래서 이제 맞아, 슬로우 커리어를 주장을 맞아. 하는데 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빠르게 올라서는 것보다 확실하게 실력을 다져서 회사 음.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예, 이게 얘기다. 이제 슬로우 커리어의 개념이고요. 음, 음, 결국 슬로우 커리어는 자립적 직업인 곧 음, 인디워커를 목표로 한다. 음, 예. 음. 그래서 이게 근데 회사 꼭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음. 안에 있어도 그렇지.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아, 자립적인 오히려,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렇지. 사람. 인디 워커로 최고봉은 오히려 나는 음, 회사에서 안 잘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안 잘리는 사람은 뭐냐면, 음, 그 어떤 그 승진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임원이 되고 그래서 안 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원이 더 빨리 잘리지. 네, 근데 오히려 왜 그 장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네네. 방송사에도 우리 왜 대기자, 대PD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관리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그냥 꾸준히 계속하면서 60세 정년까지 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나는 인디워커라고 생각해. 어떤 맞아요. 면에서는. 맞아요. 그분들도 인디워커죠. 그래서 그렇지. 나가서도 먹고 살 수 있고 사실은 안에서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죠. 음, 여기 이 책에서는 음,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 쓰신 그 박웅현. 박웅현 예 음. 그분이 사실 TBWA에 아직 일하고 계시거든요. 와, 그렇구나. 예 그분이 직장을 아직 다니실지 어. 잘 몰라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보기엔 다 그냥 이미 저기 뭐야, 저거를 이제 프리랜서 작가라고 생각하는, 할 건데. 아니 아직 일하세요. 근데 그분처럼 직장 내에서건 밖에서건 그냥 자기 분야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IC라는 말 아세요? IC? 몰라. 그 미국의 그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인디펜던트 컨트리뷰터. 컨트리뷰터. 나는 인디펜던트가 컨트랙터. 아니라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예, 그거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방송사에 있다는 음, 대PD나 대기자 같은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음, 그 구글 같은 회사에 음, 그 굉장히 오래된 뭐 개발자인데 신적인 존재의 그런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업력이 되게 길고 연배가 높은데 오케이. 매니저가 되지 않, 그러니까 관리직이 되지 않고 음, 그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서 음. 큰 영향력을 대체 가진 사람.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을 IC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음, 미국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너 IC 할래, 매니저 할래, 맞아. 예, 그러지. 택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그런 어원 가지고 따지는 게 많은데 혹시 미로하고 미궁하고 차이 아세요? 미로와 미궁? 예. 미로는 어떻게든 길이 끝까지 나와 있을 것 같고, 미궁은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미궁은 가둬놓는 거고. 미로는 영어로 메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궁은 라비린토스. 와, 라비린스라고 하는데. 아, 그렇지. 라비린스인데 네. 그걸 이제 적어놓은 라비린토스라고 불러요. 예. 하여튼. 근데 미로가 그냥 꼬여 있는 거고, 미궁은 가운데에서 모였다가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인디워커들에게 직장 생활은 미궁에 가깝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로는 여러 길이 복잡하게 얽혀서 출구를 찾기 어렵지만 미국은 결국 모든 길이 중심으로 수렴했다가 나오도록 돼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 출구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로는 출구를 은폐함으로써 길을 헤매도록 만든 장치고 미궁은 천천히 애둘러 감으로써 정신을 새롭게 고양하는 구조. 그래서 미로가 방황의 상징이라면 미궁은 재생의 상징이다. 이거는 근데 들어서는 모르고 그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겠네. 맞아요. 이거 저 들어서는 잘 몰랐는데. 그렇지. 그림을 딱 보면은 이거는 그치.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미궁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인디워커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미궁처럼 그 어느 길로 가든 출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힘이 된 책이었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사실 말씀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화순은 서울에서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속철도가 없거든. 근데 대신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광주 송정역까지는 고속철도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 송정역에는 광주 지하철이 있거든. 그래서 광주 지하철을 타고 저 끝 종점 가까이 소태역이라는 데까지 가면 소태역에서는 화순까지가 차로 20분 거리야. 그러면 이제 항상 그 화순 도서관에 이제 일하시는 그 사서 선생님이 소태역에 나를 픽업을 하러 오세요. 자주 가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내가 왜냐면 이분이 그래서 항상 이제 연락 올 때마다 대신 이분이 이제 이분도 아시는 거지. 서울에 있는 작가한테 그냥 화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로 진로 특강 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화순까지는 너무 멀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럴 때 이분은 이제 만약 기차 타고 오시면은 소태역에서 저희가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훨씬 편하잖아요. 소태역에서 사실 택시 잡고 들어가면 왜냐하면 시 경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제 이번에 소태역에서 만나서 이제 소태역에서 이제 만나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다 보니까 이분하고 내가 2018년도부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2018년도에 이분이 저한테 문자로 그 그때는 이분이 목포 공공도서관에 계셨어. 그래서 목포 도서관에 계시면서 학생들 진로 특강 부탁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2018년도 회사 다닐 때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저기 올해 연차를 다 소진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지방 강의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주말에도 여는데 학교는 왜 주중에 애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쓰고 항상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연락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다른 도서관에를 제가 갔던 거예요. 다른 학교를. 근데 1년 연차가 20일이니까 20일을 다 소진해버린 거지.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생각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일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방송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지역 고등학교 아이들이 PD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방송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구나.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이걸 누군가가 좀 서울에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명퇴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얘기한 이 인디워커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인디워커도 그렇고 슬로우 워커도 커리어도 그렇고 그 대기자, 대PD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면 딱 하나가 뭐냐면 주위에 눈총이야. 이걸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들 야 어느 나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너는 저기 관리직으로 가야지. 그런데 저 관리직 안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거예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건데요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건 요거는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회사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일을 조금씩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외부 활동 다녀서 별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언제 사람들이 이제 입길에 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눈총이 따가워지냐면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총이 따가워지거든. 쟤는 좀 요즘 좀 강의 좀 많이 다니면서 꽤 돈을 좀 번다던데라고 할 때쯤 눈총이 따가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요거를 외부 활동을 그만둘까 직장 생활을 그만둘까 둘 중에 하나를 그때 가서 선택을 하면 돼.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다니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를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좋은 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지. 근데 그런 외부 활동이라든지 커리어 개발 같은 거 자기 관리 인디워커로서의 어떤 삶을 준비를 전혀 안 해놓은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로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디워커의 삶,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뭐 다 읽진 않았지만 권한다면 퇴사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또 내가 지금 요 일이랑 잘 맞나? 또 좀 많이 늦은 것 같은 고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거 고민되시는 분. 늦은 나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고민은. 나는 그 고민은 제가 요즘 진짜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6, 70대 시니어 아카데미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 내가 평생 하면서 해왔던 일들 중에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안 해본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직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전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박동 부장님이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책 인디워커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재미있게도 나도 오늘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한 책인데 오늘 청도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읽은 책인데 너무 좋아서 요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이 책은 뭐냐면 라이프 인사이드라 그래서 앤디 웨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 철학자가 이 철학 강사인데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감옥에서 재수자들을 대상으로 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책의 부제가 감옥 안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철학 수업. 그러니까 제목이 라이프 인사이드가 여기서 인사이드는 인사이드 프리즌인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안에 있는 삶. 라이프 인사이드인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재수자들 막 이렇게 방화범, 절도범,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영국 감옥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고 철학 수업을 하면서 오디세우스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왜 아는 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 얘기 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제 세이렌을 만날 위기에 처하죠. 세이렌은 바다 한가운데 바위 위에 사는 존재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헤엄치게 되고 그러면 세이렌이 넉나간 선원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난 근데 이거를 나는 그동안 내가 이 책을 보고 내가 아는 버전이 좀 달랐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아는 버전은 이거잖아요. 왜 오디세우스가 선원들이 마법에 걸리지 않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왜 이 귀를 안 막고 대신에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들을 수는 있어도 바다로 뛰어들지는 못하게끔. 그리고 자신이 풀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자신의 말을 듣지 말고 무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죠. 선원들은 귀를 막고 오디세우스만 이제 돛대에 매달린 상태로. 나는 이걸 예전에 책에서 읽을 때는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했다고 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갖다가 그 돛대에 묶고 자기는 그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 해역을 다 지나치고 났는데, 그러니까 세이렌의 음악 노래 소리가 끝이 났는데도 계속 이거를 귀를 막고 항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끝난 줄 알고 이걸 밀랍을 뺐다가 안 끝나서 노래 소리가 들려서 이제 다들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노래 소리가 언제 끝나는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일단 이 오디세우스는 막 몸부림치죠. 막 그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나 풀어달라고 막 나 저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가겠다고 막 난리치지만 선원들은 오디세우스의 소리가 안 들리고 세이렌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배는 이제 무사히 그 세이렌의 해역을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때 선원 한 명이 오디세우스를 봤는데 오디세우스가 막 돛대에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너무 그 황홀해하는 표정을 보고 도대체 어떤 노래인가 궁금해서 밀랍을 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제 세이렌을 향해서 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철학 강사가 그 감옥에 있는 이 제수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귀로 밀랍을 막은 사람, 오디세우스, 귀에서 밀랍을 빼낸 사람, 누가 제일 자유로울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제수자들이 이제 막 대답을 하는데, 밀랍으로 귀를 막은 사람이 제일 자유롭다. 왜냐? 그 사람은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공과금을 내거나 애들을 등하교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직장에도 안 나가도 되고, 나에게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없는 자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귀에 밀랍을 꽂은 사람처럼. 또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오디세우스가 가장 자유롭다. 왜냐? 그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근데 또 누가 아니 자유롭다고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가장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 갈망을 하지만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귀에서 밀랍을 빼고 세이렌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다. 죽음을 향해서 비록 죽더라도 자기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수자들과 이 철학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옥 안에 있으면 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는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여기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시지프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시지프스가 바위를 갖다가 끝까지 밀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밀어 올렸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바위를 만약 시지프스가 신들이 벌을 줘서 바위를 밀어 올리라 그러는데 안 밀어 올리면은 신들은 벌을 안 받는 얘를 그냥 바로 응징하라고 바로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시지프스는 그냥 죽는 대신에 떨어져도 그냥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올렸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인간다운 선택이고 영웅다운 선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하는 그가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옥 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 책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한 초반 조금 읽고 있는데, 저도 이 책은 한번 끝까지 쫙 한번 다 읽고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욕심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철학 수업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서 철학 역사나 이런 거 배우지 말고 뭐 외우지 말고 좀 그러면 좋겠네. 그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 특강 갔다가 느낀 거기도 하고 특강 갔다가 오면서 저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오면서 한 30분을 길을 계속 걸었어요. 이거 좀 걸으면서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더라고. 근데 그때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공부에, 그러니까 10대, 20대 공부가 힘든 이유가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들은
사실은 어제 그 자리에서 내 특강을 듣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취업에 뭘 저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다른 과목에 과제를 한다거나 다른 뭔가를 준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알차게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공부는 이 과목수에서 하는 이런 것처럼 그냥 오로지 지금 우리 박동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선원들과 귀에서 밀랍을 빼낸 사람과 누가 가장 자유로운가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그 각자가 자신의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공부는 학교 다니면서 뭐 대학교까지 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40, 50 넘어서 혼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고민하고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또 답하면서 하는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거 꼭 4, 50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냥 지금부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어디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이들은 일단은 시험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 시험에서는 다른 애들보다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대입이든 취업이든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이 있어서 그런 부담이 있는 동안은 공부가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몰라. 아니 그 제가 지금 또 읽고 있는 책이 인간은 지워진다라는 책인데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워진다? 인간은 지워진다. AI 시대 인간의 미래. 가장 앞서서 AI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5명의 학자도 있고 에반젤리스트 이런 사람도 있고 5분이 대담을 한 거예요. 주제를 정해서. 네, 한국 분들이에요? 예, 아니면? 한국 분들. 오케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역시 한국 사람들 빨라. 굉장히 내용 깊이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그 AI와 종교, AI와 교육 뭐 이런 주제로 돼 있어요. 한 4-5가지 주제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것도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걸로 자기 뭐 생계를 잇거나 자기 실현을 하거나 뭐 그러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재래식 뭐 암기 입시 교육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치. 생각의 근육, 질문하는 힘. 맞아. 사실은 질문을 잘 하는 힘 기르는 게 어쩌면 다일 수도 있는데 답은 AI가 하니까. 걔가 찾으니까. 맞아. 예. 그런데 그거랑 너무 지금 괴리가 교육이 커졌잖아요. 부장님, 네. 제가 어제 괴로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AI의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어쩌면 나중에 이 100세 시대에 나중에 50, 60까지 어떤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내가 하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고 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멘붕이 왔겠냐고. 그 친구들은 조금 심하네. 나는 계속 나는 심지어 내가 이제 요즘 어제 가서 했던 얘기 좀. 난 어제 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95년도에 외대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나는 동시통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더니 제레미 리프킨이 95년에 한 얘기가 앞으로 20, 30년 내로 자동 번역기, 자동 통역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노동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나는 고민을 하다가 PD가 되었다.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는 95년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3년도는 더 심각하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의 사회 변화는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완전히 멘붕이었던 거지. 하여튼 그랬어. 내가 오늘 너무 투덜댄다. 아니 제가 왜 그 40, 50대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주는 데 없냐라고 그 말씀드렸던 게 아니 저희 첫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에
학교를 안 다니고 다른 방법 없겠냐.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주위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친구들이 그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시험 이제 내신으로 연결되는 시험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인간적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웰컴 투 한국 사회지. 온갖 그 교활하고 이런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면서 그래 게다가 또 우리나라 시험제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개념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빈칸 채우기 같은 그런 형식들. 맞아.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 또 그런 선생님도 그러고 싶지 않겠죠. 예, 근데 이 친구 성향에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이나 수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서 이런 답을 내놨는데 교과서에 나온 그 단어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수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어렵다. 만나면서 과연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러길래 저는 이런 시대 변화에 맞게 또는 그 근본적인 좀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학교는 없는가? 부장님. 예. 내가 오늘 마침 내가 읽은 책이 하나, 그러니까 그 어떤 책 속에 글이 있는데, 네. 그 글에 따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플해. 왜냐하면은, 그 학교가 아닌 다른 어떤, 이를테면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그거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인생의 변화,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테면 어른이 되고 나서 아니 그래도 나 그냥 학교 그냥 다니게 놔주지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걸 그냥 쭉 갔을 때는 뭐 크게 그게 없는데 너무 유별난 선택을 하고 나면은 뒤에 가서 그거를 되짚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근데 하여튼 이건 어려운 문제야. 하여튼 오늘 이제 밤이 늦어져서 이 얘기를 다시 또 심각하게 하긴 그렇고 요거는 나중에 내가 네. 우리 박동원 부장님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또 해봅시다. 예, 오늘 사실은 예고한 거랑 또 다른 걸 했네요. 예고한 거는 뭐였지 우리가? 빌 게이츠 필독서 탑 10. 다음 주에 하지 뭐. 네.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아까 인디워커 얘기는 재밌었어요. 아니요, 제가 이 좋은 책을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읽고 다음에 다시 알았어.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도 바꿨어요. 인디워커로. 진짜? 알았어. 아니 근데 그거는 부장님 아직 직장 생활 하시는데 인디워커라는 걸 카톡 프로필에 올리는 건 좀 그렇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인디워커였구나. 조직에 있지만 확실하게 회사에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막 크게 외치고 다니셔야지. 저는 회사에 뼈를 묻을 겁니다. 난 늘 그러고 다녔는데 저는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막 그러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야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수다.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잊지 마세요. 빌 게이츠. 알았어. 다음 주 빌 게이츠 메모해 놓을게.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